요청에 의해서 영통 더블 역세권, 이제 한 10년 뒤에 인도호선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때 더블 역세권이로서 현대, 진덕 등 살구골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현대 따로 있고 진덕 따로 있는데 왜 이제 같이 재건축을 하냐면 옆에 붙은 단지고 거의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상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노후도시 특별법에도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돼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뭐 영통 같은 경우는 뭐 300에서 330% 아니면 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번에 오늘 그 3번이 330%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수원의 대표 지역이라면은 영통 살구골 단지가 분명합니다. 분당선, 그다음에 인덕원선 더블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가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단지가 넓은 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메탄중흥 4호 단지 영통 2구역과 같은 어떤 크기 정도의 면적 정도의 그 재건축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아마도 한 5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을 단지로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는 용적률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60%로 상정해서 계산했어요. 초역세권이 현대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보통 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대부분이 지분 대비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여기 단지 할 경우에는 아마 같이 재건축을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뭐 영통역이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출구가 8개예요. 굉장히 출구가 많은 단지인데 이 출구 중에 일부를 살구골 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지하에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지가 커지면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비용을 재건축 조합에서 내지 뭐 공공 시행자 입장에서 부담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해당 지역은 거의 영통에서는 가장 학교보건법 등등의 모든 법을 적용을 가장 적게 받는 단지,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가장 규제가 없는 단지로 보입니다. 굉장히 넓게 지금 현재 이런 단지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부 이제 상대 보호구역이고 나머지 단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고층으로 49층까지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도시나 등등의 지역들은 대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현대는 612세대, 그 다음에 진덕 등등은 1248세대. 합치면은 35,884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단지가 되죠. 엄청나게 큰 단지가 되고, 상가 소유자는 27개, 아파트 소유자는 합하면 1860세대 정도 됩니다. 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1단계는 기준 용적률까지,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까지의 그 삼정 법정 용적률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300-220에서 15% 정도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올라간 360에서 300에서 360으로 올린 60%에 대해서 30% 정도 기부 체납해서 전체 기부 체납은 42%에 해당될 것입니다. 40%. 아파트는 이제 360 마이너스 342%를 빼면 318% 정도 되겠죠. 318%. 전체 땅이 45,000평 정도 넘어가니까 거기에 318%를 곱하면
분양 면적은 11만 평이 넘어갑니다. 11만 평. 11만 평 넘어가는데 우선 대충 따져도 33평을 따져도 3, 42, 약 4,000세대 가까이 질 수 있는 33평만 그냥 대충 계산해도 4,0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그 기부 체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부 체납 면적이 한 이렇게 보면은 전체 땅의 0.42라고 보면은 약 628세대. 그러니까 무려 전체 그 세대수,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까지 합쳐서 전체 세대수가 무려 메탄중구 4, 5단지보다 더 커지겠죠. 지금 영통 2구역보다. 그러면 아마도 수원시에서 가장 큰 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단지라고 봅니다. 여기를 잘하면 수원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일반 분양가가 매우 높아지면 이 일반 분양 수입으로 토지 기부 체납 대신 현금 기부 체납도 고려할 수 있어요. 지금 현금 기부 체납도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들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공원이나 등등 뭐 어떤 시설들, 공공 시설들 이런 등등의 어떤 시설에를 돈으로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로 기부 체납하는 방법을 해서 일반 분양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반 분양 세대가 1860세대,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층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선은 청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뭐 불만이 있거나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을 하지만 이게 전체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청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총 분양 수입은 3조 2천억, 그러니까 840억 정도가 이제 토지 기부 체납으로 주는 토지 비용도 이게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합쳐서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조합원은 여기 이렇게 한 1860세대 뭐 합쳐서 요 정도 나온다 이 말이죠. 33평은 860세대, 40평은 1000세대. 8억 정도로 조합원 분양가 설정해서 6,880억, 그 다음에 40평은 9,700억 원, 합쳐서 1조 6,580억 정도 됩니다. 일반 분양 수입은 127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고 가정하에 한다면 한 1조 5천억 정도 일반 분양 수입이 됩니다. 기부 체납 토지에 대해서는 수입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50% 정도를 감정평가를 하면은, 감정평가는 대충 우리가 사업 시행인가 전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제 그걸로 계산할 경우에는 한 870억 정도, 83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로 기부 체납 수입이 생길 거라 보입니다. 아파트 건축비는 650만원, 전체 건축 연면적 18만 8천 평 정도에 650만원 곱하면 1조 2천억 정도가 건축비고요. 건축 분양 면적은 이게 한 400만원 정도로 기타 비용을 계산하면 4,564억 원이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아시다시피 뭐 수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자, 관리비 뭐 쭉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죠. 그게 기타 비용입니다. 합치면 비용은 1조 6,800억 정도 됩니다. 1조 6,800억. 종전자산 가격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1조 5,8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대지 면적이 35,884평으로 나누면 평당 토지 가격이 4,414만원 정도 되고요. 38평이 대지분이 15.862평입니다. 그러면 7억 정도 나옵니다. 종전자산 가격이 7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7억 정도. 종전자산 가격이 7억 정도 되면 33평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니까 1억 정도 분담금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11억을 일반 분양 계산할 때 판단한 거거든요. 11억인데 저희가 보기 요번에 분양이 10억 5천, 뭐 10억 4천 이렇게 분양하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580세대인가 680세대인가 좀 분양하는데, 여기는 무려 4,000세대 엄청난 흔세가 되고
더블 역세권이에요. 인덕원선, 분당선. 나중에 분당선이 GTX와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커다란 중요한 지하철 노선이 될 거라 판단하고, 또 인덕원선도 동탄에서 GTX, KTX, 그 다음에 의왕이나 그쪽에서 GTX C가 연결이 될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단지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평당 33평 기준으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처음은 넉 대 이상 수익이 발생돼서 세대당 8천만 원 이상이 감소될 것이고, 좀 더 높일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수입이 발생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세대당 최저 5억 이상, 8억짜리가 12억, 13억이 될 거니까 아무리 안 가도 그러면 5억 이상 수입이 생긴다고 봐요. 세대당 5억 이상. 아파트 재건축 투자를 해서 수원에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수입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면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고, 수입이 낮을 거라 생각하면은 매매 가격은 높으면서도 거래가 잘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선 한 7억 정도, 진덕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억에다가 분담금 거의 없이 33평 받는다고 치면 12억이라면 5억이잖아요. 13억, 14억이 간다면 무려 6억, 7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러다가 투자금이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7억 마이너스 전세금이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2억 투자금이거든요. 그런 투자금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건축으로서 좋은 지역이다 판단이 됩니다. 영통 아시다시피 여기는 홈플러스 쪽도 상가 지역이고, 여기도 상가가 있고, 학교 여기 영일중학교, 영일초등학교, 영덕고등학교, 신남의실주공, 살국골 단지 이렇게 여기 이쪽에 중심 산역에 KT도 있고, 동선 세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기반시설이 이제 산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넘어가면 삼성전자죠. 가까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입니다. 향후에 봤을 때 여기 제가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남부권의 대표 단지 재건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를 팔고 분당으로 가는 분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기도 웬만큼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분당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 이런 데 투자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투자할 때 우선 투자금이 너무 큽니다. 투자금이 크다. 투자금이 크고 감정평가 금액이 커요. 이 큰 감정평가에 크면은 이주비 대출이 굉장히 커져요. 이주비 대출이 커진다는 것은 금융비용이 매우 크다는 거죠. 10억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저분이 부담할 이주비 대출은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만약에 얼마 정도, 2년만 늦어진다. 그러면 1억이 훌떡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10억이 남더라도 이주비 대출 빼고, 모의 대출 빼고, 하면 이, 영통의 단지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영통의 단지는 우선 이주비도 높지 않고, 7억 정도라 쳐요. 7억이면은 곱하기 0.6은 4억 정도지 않습니까? 4억이면은 1년에 이자 비용이 2천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무려 한 30-40% 뿐이 안 돼. 그쪽 이자 비용에.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2억 정도면 투자금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면 투자금이 확보된다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는 무려 투자금이 7-8억 10억 어떤 건 10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굉장히 손실이
시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많은 돈을 한 곳에 투자를 했다면 정말 어떤 시점에 삼기 신도시나 등등이 나타나서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투자를 못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영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